안녕하세요, 유튜버 100%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명문대 브리티시 컬럼비아 UBC라고 하죠. 캐나다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BC 밴쿠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4학년 재학 중인 황준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세부적인 경우는 물류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해외에서 밴쿠버에서 졸업을 하고 현재 UBC까지 다니고 있으면서 15년 가까이 지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캐나다에서 15년을 살았으면 뭐 초중고를 다 대학까지 다 나왔고, 그죠? 거의 그쵸, 원어민급, 그죠? 상황이겠네요.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원어민급이라 생각하시는데 저도 확실히 부족함이 많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저보다 월등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5년을 산다고 해도 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왜냐면 이제 오히려 한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제 그런 한국 생활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만 찾는 케이스가 너무 편해서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 영어 발음이나 이제 영어 스피킹이 확실히 안 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이제 저 혼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외국인들과 생활하면서 정말 그때 영어를 정말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계속 같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이제 부모님 같은 아버님이 이제 사업 때문에 이제 여기 계셔야 됐었고 이제 엄마와 어머님 저랑 누나랑 해가지고 이제 밴쿠버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이제 누나가 이제 워털루 대학을 진학하고 저는 이제 UBC를 들어가면서 어머니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면 캐나다의 빅4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명문 대학교로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어때요? UBC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뭐 한국에 스카이가 있다면 뭐 밴쿠버는 UBC 맥길, 이제 UT University of Toronto 이거 딱 세 개로 이제 나뉘는데요. 이제 제가 UBC의 전체적인 소개보다는 물론 뭐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조금 제 과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입학했을 때가 합격률이 5%였고요. 제 과는 사우더과는 그리고 이제 그만큼 5%인 만큼 그래도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률이 대략 한 90%? 아, 취업률 굉장히 높네요.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대 이런 연고대 이런 데도 취업률이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취업률 굉장히 높네요. 네,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되게 주위에 있는 선배들도 이제 조금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되게 만족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캐나다에 이제 UBC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고등학교 때 많은 어떤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물론 모든 대학도 마찬가지, 뭐 캐나다가 됐든 미국, 영국, 한국이 됐던, 근데 이제 캐나다 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내신 성적뿐만 아닌 뭐 되게 봉사활동, 스포츠, 음악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은 물론 이제 조금 생각보다 높게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럭비를 되게 주대표랑 이제 테니스도 이제 BC 주대표. 주대표 거의 대부분 뭐 운동이 거의 주대표 수준이에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한 번 파면 조금 운동은 조금 오래 파는 성격이라서 그것 또한,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서 발렌티형 200시간 채웠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또한 저는 클럽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클럽을 하나 시작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저는 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팔뚝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부러운데, 다리도 제 어깨보다 더 두꺼운 것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느낌이 확 드시는데, 되게 이제 정신이 건강해야지, 또 건강하려면 또 운동도 잘해야지 또 정신도 건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운동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뭐 시험 전에나 뭐 시험이 2시면 항상 아침에 가서 운동을 조금 머리를 맑게 하려고 좀 그런 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약 한 120kg의 몸무게가 너무 뚱뚱했어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케이스였는데, 이것도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빠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과 가족여행으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샤워로 딱 들어왔는데 제 몸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캐나다에 들어가자마자 1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살을 뺐어요. 4개월. 4개월 지독하게. 네, 30kg를. 30kg요?
뭐 뚱뚱하게 뭐 덩치가 엄청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딱 건강하게 딱 좋은 몸매이실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진짜 허리가 막 44에다가 제 받는 바지도 없었고 옷을 못 샀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저기 왜 이렇게 살이 그때 너무 이제 1학년 때 놀고 먹고 막 이러다 연애를 하다 보니까 네. 특히 밴쿠버는 더욱더 할 게 없다 보니까 네. 뭐 유흥 같은 거는 워낙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라서 맨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야식 먹고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캐나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계 커리큘럼보다 이제 영국계 커리큘럼 IB라든지 뭐 이런 커리큘럼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본인은 IB 하셨어요? AP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놀벤에 있는 노스밴쿠버에 있는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이제 웨벤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했는데 거기 간 이유가 이제 IB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입학을 했고요. 저는 원래는 IB에 관심이 없어요. 누나가 IB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이왕 졸업할 거 뭐 하나 갖고 졸업하자라는 마인드에 이제 IB 디플로마를 저는 선택하게 IB 되었어요. 디플로마. IB 디플로마 되게 어려운데 그죠? 네, 쉽지는 않았어요. 힘드셨죠? 어때요?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엄청 힘들었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래도 되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조금 열심히. 어차피 뭐 2년 해야 되는 거 그냥 좀 힘든 거 어차피 대학을 위해서 좀 하자라는 마인드여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에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특히 경영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영학과에 가면 뭐 대략적으로 어떤 공부를 좀 하게 되는지 좀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경영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경영학을 들어가서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데 이제 캐나다 특히 저희 UBC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는 항상 이제 뭐 회계, 마케팅, 뭐 매니지먼트, 뭐 재무 뭐 이런 거를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워요. 다양하게 자기가 뭐에 맞는지. 그러나 3학년 때 좀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전공을 찾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물론 이제 Bachelor of Commerce를 졸업하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쓸 때 나는 물리학과 전공이다, 마케팅 전공이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UBC 다니면서 이제 했던 왔던 알바라든지 뭐 어떤 네. 생활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래도 뭐 어디를 지원하려면 조금 뭐가 있어야 지원, 네. 뭐 서비스 직업이든 뭐든 알바가 있어야 네. 대부분 바로 인턴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알바로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경험을 써야 되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마치고서는 이제 라멘집에서 한 8개월 동안 이제 알바를 했었고 라면 끓였어요? 라멘은 서빙, 서빙? 서비스로 서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한국 음식점에서도 일을 해봤고 서빙 또. 그것도 서빙.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살을 다 빼고 나서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첫 경험을 쌓게 됐죠. 이제 MBC라는 조금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기업에 공중파 들어가서 방송. 네네. 네,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 포맷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다양한 영어과의 과외랑 뭐 연예인 과외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연예인 과외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는 제가 이제 헬스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네,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그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MBC 방송국에서 포맷 연구원을 했다는데 네. 포맷 연구원이 뭡니까? 포맷 연구원은 네. 이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피디님들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시면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서 제가 이제 그런 짧은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그걸 번역하는 이제 요약을 하는 제가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정말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면서 할 때마다 뭐 300건에 가까운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뭐 자료도 정리하고 그쵸, 그래서 네네. 방송들 포맷도 연구하고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조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진출했던 게 이제 나온다 산다랑 복면가왕 이번에 엄청 히트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복면가왕.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한 게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제 엄청 히트쳤을 때 MBC 쪽에서 이제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를 MBC 11시에 내보내자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한글 자막을 네, 제가 달았습니다. 아, 뭐 거기 있는 뭐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도 하고 또 네. 한국어로 된 걸 영어로도 네. 되는 번역 이런 약간 이제 맞아요. 번역도 있고 네네네.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유명 어떤 연예인 연예인은 진짜 운 좋게 제가 딱 한 명을 연예인 과외를 하게 됐는데
막 엄청 탑급의 연예인은 당연히 저를 안 찾겠죠. 네, 네. 그거는 당연하고 근데 그래도 꽤 이름 있으신 배우 너무 예쁘셨고 아, 너무 친절하셨어요. 네. 네, 정말 막 저희가 막 루머로 봤던 막 이 연예인의 성격이 아주 대구한 성격이 너무 좋으셨고 너무 해맑으셨고 정말 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 과외를 하는데. 네. 뭐 학교 캠퍼스 라이프는 좀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학교 생활 좀 재밌었나요? 어때요? 저는 학교 생활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고등학교 때도 너무 활발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한인 경영 동아리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현재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회장직을 제가 맡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해외에 있는데 이제 한인 동아리만 하면 안 되니까 저희 제가 물류 전공하다 보니까 네. 물류학과에 또 동아리를 또 해서 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뭐 물류 되게 중요하죠. 뭐 네.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런 물류 쪽에서 이제 뭐 일단 요즘에 이제 잡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네. 뭐 규모가 큰 이런 그 무역회사 네, 이런 네. 데서도 아마 그런 쪽에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영어 회화나 이렇게 과외 같은 것도 좀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본인만의 영어 회화를 잘하는 어떤 비결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네. 영어 회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터득하시는 케이스이신가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영어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일 때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분위기보다는 정말 조금 재밌게 한다는 분위기가 커야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다 보니까 되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게 되게 쑥스럽고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이 틀렸던 뭐 단어가 틀렸던 다 상관없이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되게 영어 과외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영어 과외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뭐를 좋아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레를 좋아한다. 근데 제가 발레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발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같이 그 사람과 이제 발레 이야기를 조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조금 재밌게 그 사람이 말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나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흥미를 네네. 유도시키고 공부를 좀 네네.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네네. 약간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네. 정말 최선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하나 다른 질문은 뭐 캐나다는 뭐 약간 취업하기 좀 만만하다, 쉽다. 뭐 약간 인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럴 수 있죠. 사이에서. 네네. 또 캐나다 대학 하면 뭐 조금 이제 들어가기가 좀 쉽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뭐 UBC 정도면 뭐 취업하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취업 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취업 시장 같은 경우는 왜 만만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우선은 스타트업 기업이 너무 많고요. 스타트업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한국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조금 그나마 넓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조금 더 많이.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절대로 캐나다 시장이 들어가기가 절대 쉽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 들어간 데 보면 다 이제 조금 대기업, 웬만한 KPMG, EY, 델로이트, PwC 아니면 좀 큰 물류 회사들. 뭐 오바마가 먹었던 뭐 연어 회사들 이런 데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절대로 그게 막 쉽게 들어갔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제가 조금 봐온 결과 물론 이것도 저만 봐온 결과라서 뭐 제너럴리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되게 인맥 쌓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형들 형 누나들 보면서 이게 정말 인터뷰 면접까지 가는데도 한국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자기 능력도 능력이 되지만 인맥도 있어야 뭐 지원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맥이나 휴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인데 뭐 캐나다도 그런 거에서 절대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결국에는 인맥 싸움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뭐 사회생활도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게 잘 지내야 되고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맥 싸움도 되게 이 사람이 나를 여기서 취직하고 싶어서 나한테 인맥 쌓는다를 보여주면 안 돼 이걸 또. 그러면 또 캐나다인의 오래 살면 또 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바로 조금 거르는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정말 싫다. 순수한 의도로 정말 좀 친해지고 싶다. 이 회사를 좀 알아보고 싶다.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해야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캐나다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뭐 끝으로 이제 그 캐나다 이제 대학이라든가 UBC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뭐 캐나다 대학을 좀 꿈꾸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팁 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팁. 팁은 정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하셨을 테고 만약에 뭐 조금 좋은 대학교를 목표를 하시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실 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음악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취미생활 정말 뚜렷하고 예를 들어 색종이 접기가 됐다 그러면 색종이 접기를 살리고 운동이 됐다 그러면 정말 대회도 나가보시고 정말 끝까지 파보시는 그런 조금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라는 마인드로 조금 가져가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UBC 경영학과를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을 모시고 캐나다 입시 제도, 그 다음에 캐나다의 어떤 대학 생활, 뭐 캐나다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뭐 여러 가지 활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뭐 토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100%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